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저도 심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비켜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또 이겨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무조건 버티는 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영상으로 제 모습을 노출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참 못생겼습니다. 입술은 먹을 복이 차고 넘칠 듯 두툼하고 귀와 귓불은 부처님 귀처럼 푸짐하지만 저는 가난한 출판사의 사장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뭔가 엉성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끝까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띄울 때는 다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니까 책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사실 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하면 순간적으로 공부를 연상하고 또 공부하면 시험을 떠올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독서율이 꼴찌라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정말 독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험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시험 트라우마가 독서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책이라는 이 딱딱한 이미지를 말랑말랑하게 전해드려야 하지만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꾸준히 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번으로 끝날지 부족해도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얻지 못해도 계속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무언가를 도전해 보는 것은 스릴도 있고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얼마 전 새로운 도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에서는 기획출판과 자비출판을 병행합니다. 출판사가 모든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기획출판에는 우리 출판사의 경우 그동안 문학 분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분야는 창비나 문학동네, 민음사 같은 대형 출판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대형 출판사에서도 수필가로 등단한 작가들의 수필집 출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설이나 시 분야에서 이미 지명도가 쌓인 저자들의 산문집은 자주 출간을 합니다. 대형 출판사에서 수필집 출간을 외면하는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무엇보다 판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수필 독자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수필집 출간을 해보면 저자 주변 사람들이 구매한 것을 빼고 순수 독자가 구매하는 수필집은 1년에 불과 몇 권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번에 수필집으로는 처음 기획 출판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수필을 사랑해서 수필집도 널리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잘 직조된 수필 한 편만큼 독서감을 충만케 하고 오랜 여운을 주는 글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든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든 또 직접 수필을 쓰든 수필집 독서를 하든 자주 수필과 함께하면 인생과 사물을 관조하는 여유와 멋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이 관조의 여유와 멋에 빠지면 그 삶의 무게는 훨씬 덜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돈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서정적인 정서도 중요합니다. 이 서정적인 정서가 부족하면 삶이 훨씬 팍팍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정적 마인드가 내 안에서 들끓게 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반인륜적 범죄도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몹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상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서의 밑절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정적인 정서를 쌓아가는 데는 수필집 독서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수필에는 허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진솔한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성찰도 하고 위안도 얻고 그러는 것이죠. 이번 저희가 수필집 기획 출판을 위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수필집 약 50여 권의 그 분량 50여 권에 해당하는 그런 원고가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딱 한 분의 작품집을 선정하였고 그것이 민해 수필가의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네이버나 포털에서 책 제목을 검색을 해보면 많은 리뷰와 서지 정보들이 노출될 것입니다. 민해 수필가의 작품들은 문학 중심의 대형 출판사에서도 충분히 기획 출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말 실력 있는 수필가를 발굴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작품을 쓰고 있는 수필가들이 상당합니다. 다만 우리 수필문화이나 출판 환경상 무명으로 묻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볼 때 민해 수필가님은 타고난 글쟁이입니다. 적어도 수필을 쓰는 데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다는 것이죠. 어휘나 문장을 다루는 솜씨도 능란하고 무엇보다 독서력이 풍부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그만한 독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 각 작품 행간에는 저자의 밝은 영혼이 엿보입니다. 그 빛이 작품을 읽는 독자를 행복하게 하죠. 또한 묘한 끌림이 있어 끝까지 읽게 됩니다. 한결같이 고급스럽고 맛깔스러운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온갖 찬사를 늘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수필집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제가 반했던 작품은 들이라는 수필이었습니다. 들판할 때 그 들입니다. 이 작품 마지막 문단을 한번 낭송해 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들 40 후반 무렵의 어느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나는 전남 순천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에 몸을 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차한 착창 밖으로 간밤에 내린 비를 흠뻑 머금은 빙들이 팥 시루떡 빛깔로 펼쳐 있었다. 갓 떠오른 동력해는 대지를 향해 주황색 빗살들을 분사하고 볕에 데워진 흙에선 이제 막 떡을 쪄낸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도돌볕이 연출해내는 그라데이션의 장관, 창밖의 풍광은 빛과 색채, 정과 동이 어우러져 잠옷 몽환적이었다. 지금껏 나는 이처럼 찬란하고 훈감한 들녘을 본 적이 없어
빈들이었건만 더없이 육덕지게 다가왔다. 조반을 걸은 탓인가? 들판이 시루떡처럼 보여 눈으로 원 없이 베어 먹었다. 구수한 떡의 살집은 끝간데 모를 만큼 깊고 푸짐해서 승객 모두가 달려들어 퍼먹어도 화수분처럼 채워질 듯 보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을 창에 바짝 대고 계속 창밖만 내려다봤다. 시루떡의 가장자리엔 어느덧 연녹색 들풀들이 대지의 속살을 간지리며 꼬물거리고 있었다. 들은 지난해의 신고를 모두 잊은 채 새 생명을 품는 중이었다. 들은 또다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작물들을 울울하게 키워낼 채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 전경을 응시하는 내 가슴에도 뭔가가 자꾸만 꿈틀거렸다. 본래 이 수필은 낭송하기가 시와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필 낭송은 때로는 참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